자, 울산의 대장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자, 울산의 대장 아파트. 울산의 대장 아파트는요, 바로 문수로 2차 아이파크와 1단지, 2단지 이렇게 있죠. 자, 33평 같은 경우는 이래요. 11억 3,500 거래가 찍혔다가 30% 가까이 하락했다가 그리고 1억 1,000 13%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울산 부동산이 입주 물량이 있습니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2023년도는 9,000세대, 24는 3,700세대입니다. 자, 24년도 입주 물량에 뭐가 있을까요? 자, 32세대 이거 제외하면 되죠. 울산 뉴시티 애들 저기 외곽에 있으니까 좀 제외를 해야 되고요. 버려놓은 서안 이 다음 109세대, 3호 비스타 동원 이거 남구 663세대 이건 좀 괜찮은 숫자죠. 버려놓은 센텀파크 애들 요거는 191세대. 자, 울산 뉴시티 애들 이것도 외곽. 자, 태화가 유블레 센트럴파크 뭐야 주복이죠. 이편세상 서울산 파크그란트 이거는 외곽이죠. 네, 울주구 상북면. 그래서 도심에 공급되는 건 좀 적습니다. 네, 도심에 공급되는 게 적어요. 그런데 울산 대장 아파트 여기 있다 라는 거예요. 즉 9억대고 실거래가 얼마 찍혔다고요? 11월 달에 9억 1,000 찍히고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습니다. 자, 매매가가 비싸면요, 특례 보금자 대출 시행 폐지가 되면서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자, 특례 보금자 대출은요, 자, 이 집을 사는 사람 특례 보금자 대출을 받지 않을 확률이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 대출을 받지 않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특례 보금자 대출이라는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없어지면 비싼 집값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는 못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들은요, 지금 약간의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울산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전세 거래 건수가 활발해지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돈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그리고 울산에 이제 대장 아파트 바로 앞에 문수로 아르티스라고 울산 최초의 후분양 아파트가 분양을 해요. 네. 273세대. 시행사 하나 자산 신탁. 네. 주식회사 1동. 이렇게 후분양을 때리는데 아직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분양가가 거의 9억 중반이라고 해요. 7억세 다 합치면 10억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아파트가 완판이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완판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판 되지 않으면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 때리든 뭐 어떻게 하든 완판 시킵니다. 완판은 시간은 걸리지만 무조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완판이 된다. 그럴 때 골 때린 겁니다. 이게 10억이잖아요. 옆에 이거는요. 지금 최소 1억 5천 차이가 나는데 1억 5천 중에 10%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프리미엄이 분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그런데 지금 사라고요? 사지 말라고요. 제가 사지 말라 했잖아요. 네. 왜요? 이미 끝났어요. 네, 이미 끝났습니다. 자,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 제가 이거 언제 이야기했어요? 6월달에 이야기했어요. 6월달. 그런데 울산의 주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네. 이게 피가 붙고, 피가 지금 호가상으로는 피가 붙어있죠. 네. 피가 붙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물론 피가 붙었고 문수 아르티스 여기에 이 분양 결과에 따라서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거 입주 언제예요? 2026년 8월이에요. 2026년 8월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2년 8개월 남은 거예요. 2년 8개월 후에 울산이라는 지방광역시 부동산이 과연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더 꼬라박을까요? 저는 꼬라박을 확률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서울 수도권이 오르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요,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 적은 유동성, 한정된 유동성으로 특정한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아파트예요. 그러면 결국은 잠자고 있던 현지 실수요자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방이 여러분 투자하기 매력적이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백날 이야기하잖아요. 또 지방 얘기한다 하면서 나가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답만 얻으려면요, 얻고자 한다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인 대한민국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결국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게 바로 저는 전국을 보기 때문에 아이고 이 아저씨 또 모르면서 이야기하네,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그분들보다 가방끈은 짧아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울산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또 여기 울산의 B08 재개발 이제 분양을 할 건데요. 이 분양의 청약 경쟁률은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에 따른 계약 체결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여기 있어요. 자, 울산 문수로 프로지 어반피스, 이거 분양을 2022년 했나요? 22년 3월에 분양했습니다. 이때 집값 빠지지 않고 더 올라간다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울산 부동산 카페에 제가 이런 글을 씁니다. 자, 어떤 글이요? 청약 경쟁률은 중요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률이다. 이거 계약 체결 다 안 했어요. 계약 체결률이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여기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2023년도 입주 물량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울산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했더니 자,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서 막 물어뜯더라고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몇 명을 경찰서에 신고가 나니까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 자꾸 익명을 가장해서 너무 못된 말 함부로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바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저랑 합의를 해야 돼요. 얼마요? 100만 원에 합의해야 됩니다. 댓글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100만 원 합의해야 돼요. 저한테 100만 원 주실 거면 그렇게 악플이 문제가 아니고요. 악플에도 진정성 있고 논리가 있으면 그건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인신매매, 인신공격 이런 것처럼, 그리고 거짓된 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있죠? 울산 문수로 금호 어울림 이런 거 경쟁률 낮잖아요. 이거 분양가 낮춘 거예요. 낮췄습니다. 자, 여기 뭐 이런 거 들어오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여기 있는 주복은 오케이인데 여기 있는 주복은 오케이 아닐까요? 자, 지방에서 주복은요,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했어요. 그런데 울산은 좀 다른 이야기죠. 근데 울산은 교통이 없잖아요. 지하철이 없다는 거예요. 지하철. 하철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복의 기능이 못하는 거예요. 주복은요, 상업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그 역세권의 위치를 하기 때문에 주복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은요,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일자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울산의 주복은요, 일자리 이동, 주복에 사나 저 일반 아파트에 사나 똑같습니다. 그럼 뭐다? 이 주복의 위치가 이미 좋은 곳에 입지를 해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구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성, 범어, W 왜 사라고 했어요? 입지가 이미 좋으니까요. 만초 힐스테이트, 태양하나스 왜 우리가 골드 멤버십 과제 속에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요? 왜 말씀드렸어요? 입지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태평로 일대, 대구역 일대 그 주복들을 왜 사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곳들은 입지가 좋지 않잖아요. 거기서 애 어떻게 키울 건데요? 공구상가, 전기톱, 목재 써는 소리 그거 들으면서 애 키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차 소리 들으면서 애 키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상복합 투자할 때는요, 첫 번째 대원칙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 대원칙 입지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입지가 좋기 때문에 싸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싸다는 말은요, 마피가 발생했거나 또는 계약금이 10% 들어가는데 5%만 넣어도 된다, 이렇게 발생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앞으로 시점이 한참 남았고 입주할 때까지 한참 남았고 투자금 적게 들어가네? 그럼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아합니다. 늘 일방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자, 지방이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네, 지방 안 오릅니다가 아니에요. 지방 또 오릅니다. 지방 또 오르고 지방 사이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서울이 잠자고 있는 7, 8년 동안 6, 7년 동안 될 수 있겠죠. 6, 7년 동안 광역시 최소 2번 또는 3번의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하면요, 결국은 2030년도 이후에는 서울 수도권 진입할 수 있는 아주 큰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천장요정님, 매국 어떨까요? 좋죠. 좋은데 울산의 흐름이 이제 내년부터 서서히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매국도 그 부분에 약간 시차는 있겠지만 상승이 한다. 회복은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멤버십 마케팅 좀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분들은 항상 최우선적으로 일반 방송에서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네. 자, 멤버십 가입도 제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멤버십 같은 경우는요, 현재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청주 이렇게 섹터를 정해놓고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카카오 스터디 톡방입니다. 실시간 주수생과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투자 매물, 시장을 보는 폭넓은 시야,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 매물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과정들, 네, 제가 옆에서 물심양면 양면 지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한 분, 네, 정말 열심히 분석하셔가지고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또 성심성의껏, 네, 메일로 엑셀표 만들어서 또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소통하면서 서로가 잘 되는. 왜냐면 여러분, 저는 딱 10년이라 봐요. 10년. 저 10년 동안 앞으로 남은 10년이 한다.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2030년도까지 광역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하지만 2030년도 이후부터는요, 광역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릴 거예요. 그때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이 주준생을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030년도, 네, 어차피 지금부터 6, 7년 동안 제가 방송을 하면서 광역시 쪽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시청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통이 충분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2030년도부터 제가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세분화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방송을 하잖아요? 시청자 수가 1,500명, 2,000명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저와 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주은생과 소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마더님 감사하고요. 네. 자, 혼이님께서 에코델타 강서사이 중층 현재 P 1억 이상 P 5천 매수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다리면 매물 나올까요? 강서사이 분양가가 싸서 P 5천 이하로 더 내려오기 힘들겠죠. 기다려봅시다. 지금 아니에요. 네. 에코델타 시티는 그냥 입주장까지 기다려봅시다. 자, 지금 에코델타 시티 어디가 제일 먼저 입주해요? 네? 어디가 제일 먼저 입주합니까? 호반, 서밋, 스마트시티.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입주하고요. 자, 전세 볼까요? 자, 지금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84 단위 평수예요. 전세까지 2억 5천대 막 나와있죠? 2억 5천 나갈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에코델타 시티 부산의 강서구의 신도시 에코델타 2억 5천에 전세 나갈까요? 저는 안 나갈 확률이 높다 생각해요. 자, 강서자이 면적이 다양하죠. 28, 84 타입. 네, 두 개 다양합니다. 딴 데는 없잖아요. 그렇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84 타입을 보면은 지금 현재 자, P5천 저층 나와있죠. 저층 P1억 1억 해서 5억 천, 네, 5억 2천 이렇게 나와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2025년 5월이죠.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자, 호반 서밋 전세 쌓이는 속도, 네, 전세가 얼마큼 쌓이고 그리고 얼마큼 해결이 안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네,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예측을 해보자고요. 이때도 인프라가 네, 별론데 과연 여기에 미쳤다고 입주하는 사람이 많을까? 네, 어떤 분은 낙동강 뷰 너무 좋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낙동강이 한강이 아니잖아요. 낙동강은 프리미엄이 없어요. 낙동강 뷰는 프리미엄이 없다고요. 네, 그게 지방 광역시의 한계예요. 자, 지방은요, 강 옆에 있으면 얼마나 낙후돼 있는데요. 낙후. 한강처럼 한강 강변 주변에 러닝하는 그 코스 있는 줄 아세요? 있게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 그냥 갈대밭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 기다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이 끝나서 네,
무례호흡님하고 네, 비트님 답은 제가 못해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두 분께서 멤버십 가입 네, 해주시면 제가 답을 열심히 해드리고 네. 안 해주셔도 네, 다음에 제가 내일은 방송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방송하게 되면 네, 부산 쪽을 할 거니까요. 한번 그때 가서 네, 보시면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 네, 주선생 좀 기 좀 팍팍 주십시오. 네, 항상 응원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항상 녹화본 방송 올라오면요 좀 클릭해서 좋아요라도 한번 좀 눌러주세요. 자, 12월 19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재테크일은 주선생이었습니다.